아우 수는 계속 때려봐요. 계속 침 뱉게. 응? 시끄러워. 더러워 죽겠어. 일을 할 때도 계속 수 쏴가지고 침 뱉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행동 교정이라고 해가지고 지들이 수는 쏴서 타액을 만들어가지고 침을 뱉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쏘고. 응? 이 가래 생기면은 사람이 원래 가래가 생기면은 이들에게 화학목이 맞아서가 아니라 원래 가래가 생기면은 응? 숨쉬기도 답답하고 이 이물질 때문에 목에 닿았어요 경련제를. 이물질 때문에 침을 뱉게 되죠. 응? 그거를 똑같이 호흡곤란제하고 수은으로 타액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구현해내는 거예요. 왜 이 짓거리를 계속 하냐면은 응? 지저분하다. 응?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계속 침을 뱉는다. 길에다가도. 우리 길에다 이렇게 침 뱉는 사람 보면은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아유 심할 때는 뭐 앞에다 이렇게 침 뱉고 그러면 아유 왜 앞에다 침을 뱉고 그래, 사람 앞에다 침을 뱉고 그래, 이런 소리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또 쏴요. 어, 응?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경작용 좀 하고 수나 수은으로 계속. 응? 이걸 금연치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저는 가래가 하나도 안 생겨요. 응? 일을 하면서요. 응? 일을 하면서 용접을 하다 보면은 뭐 갈기도 하고 이물질도 뭐 쇳가루도 가끔 이렇게 뭐 모래 들어가듯이 씹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호흡으로도 노가다를 뛰다 보면은 여러분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가다를 뛰다 보면은 코도 이제 와가지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코 풀면은 시커먼 것도 나오고 그래요. 응? 그러다 보면은 입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뱉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땐 뱉어요. 그런 걸 코 걸어 가지고 계속 뱉게 만드는 거예요. 술 때려먹어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응? 지들끼리 응? 지들이 지들이 수는 쏴놓고 지들끼리 이 사람은 이 자료를 이제 위원회 같은 데다 올리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응? 청결이나 남한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계속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열한 나치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계속 이 타액 나오는 수은을 쏴가지고 고문을 해서 이 일을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응?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 하나만 해도 지금 제가 여기 살짝 비춰볼게요. 유전 검사의 진실, 검사의 진실이라고 제가 지금 글을 썼거든요. 요 내용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현대의학은 난리가 나요. 이 전 세계인들이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네? 인류가 의료인들이라면 WHO라면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목숨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 왔습니까? 암 환자들 심한 사람들을 하나 치료하려면, 희귀병 환자들을 하나 치료하려면 집 몇 채 팔아도 안 돼요. 심한 사람들은. 네? 그런 식으로 전 가족이 어? 생활에 모두 파괴될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도 의료인들에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전부 사기였어요. 이게 전부 사기였어요. 이 새끼들이 WHO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전 인류를 그동안 사기쳐온 거예요. 네? 그래 놓고 모든 질환자들을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무기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신경적인 문제 때려서 지금처럼 숨 계속 쏴요. 침 나오게 얼굴에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코드 매겨가지고 때려보면 주시면서 재산 이 악마 새끼들이에요. 지금 요 그래서 지금 수은 테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은 지금 조금 간략하니까 제가 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바이러스 유전 검사라는 게 있죠.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암 환자나 희귀병 환자들, 예?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왜 하느냐?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그 대대로 똑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희귀병이나 삼성과도 마찬가지죠. 희귀병. 예? 그다음에 암도 마찬가지로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이봐요. 지들에게 불리한 사실인데 지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얘기하면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수은하고 얼굴에다 비수하고 지금 경련제 갖다 쏘는 거세요. 대구 소고 정신으로 붙이셨다가. 네? 자 보세요. 희귀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암 환자들도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전병이라고 그러죠. 네? 다리에다 쳤어요. 이지랄들 떠는 거 이거 못 밝히게 하려고. 그래서 이건 쉬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에다 또 쏴요.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암도 마찬가지고요. 희귀병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서 다 유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족력 유전병이라고.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에요.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의료인들이 부모나 자식들,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한테 간암이 있었는데 자식한테도 간암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럴 때 아버지의 간세포하고 눈에다 써요. 눈은 못 뜨게. 아버지의 간세포하고 자식의 간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간하고 자식의 간이 똑같이 변형이 돼 있어요. 파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가 죽어서 암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그 아버지의 간세포가 파괴된 모양하고 자식의 간세포가 파괴된 모양, 똑같이 파괴된 거 그거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그게 표시가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간의 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파괴가 돼 있다. 그리고 자식의 간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파괴가 돼 있다. 이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건 유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예? 유전병이기 때문에 난치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치료할 수 없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의학. 그래서 유전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유전병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부모, 그 윗대 부모, 심하면, 그다음 부모, 나, 본인, 그 다음에 그 자식까지도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그 암이나 희귀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시련이고 고통이고 모든 재산이 진짜 큰 부자가 아닌 이상 이름난 부자가 아닌 이상 진짜 그냥 죽음을 선택해야 할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로 많이 들어가죠. 유전병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왜 유전병이라고 의료인들이 말하는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간세포하고 아버지의 간세포하고 자식의 간세포가 똑같이 변형이 되어 있느냐, 파괴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아버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여러분들 유튜브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간암 바이러스,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고혈압 바이러스 찾아보세요. 유방암 바이러스, 희귀질환 바이러스, 희귀병 바이러스, 다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데 세균 감염 질환은 항생제로 치료가 돼요.
그리고 세균 감염 질환은 옛날처럼 전쟁이나 그 다음에 영양실조나 상처로 이게 세균이 오래 긴 시간 동안 영양 부족으로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됐을 때 막 옛날에 전쟁하면 왜 옛날에는 세균 감염병이 많았냐? 전쟁에 막 시체들 널브러져 있고 전 세계가 막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몇백 건의 전쟁을 치렀죠. 전 인류가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1, 2차 대전 때는 전 인류가 거의 전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전염병이 똑같은 감염병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졌었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고 면역력이 낮아져 있다는 상태.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질병도 여러 가지 이제 겹쳐서 일어나는 상태고. 응? 그 다음에 전쟁 같은 때는 뭐 손이고 발이고 막 상처가 많을 때 아니에요. 신발이 어디 있고, 예? 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자신의 몸을 보호할 이러한 장구가 넉넉치 않죠. 예? 폭탄 막 터지고 우리 6.25 전쟁 때도 피난길에 가족 일가족들 쫙 줄 서서 피난을 할 때 옆에 폭탄 터지면은 옆에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직접 보고 보면서 그걸 피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후손들을 그 선조들이 낳아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세균은 상처로 그 환경에 시체나 전쟁 때문에 파괴된 환경에서 세균이 발생하면은 그 면역력이 낮아진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한테 상처로 인해서 대부분이 상처에 감염이 일어나서 상처에 이제 세균이 계속 이제 묻게 되면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는 감염이 잘 안 돼요. 네? 세균은 인체가 방어하는 면역력이 있어요. 세균에는.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염률이 높아지죠. 그런 상황에서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면 혈액을 타고 온몸에 이제 감염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러한 환경이 잘 없죠. 벌어지질 않죠. 그래서 세균 감염 질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과거 우리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일어나요. 1000분의 1이 뭡니까? 10,000분의 1도 안 일어나요. 네? 그리고 100년 전에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인 항생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세균 감염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인 항생제로 거의 100% 치료가 돼요. 네? 그런데 인류는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과거 전염병 발생 시 세균 감염 질환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감염병이에요. 전염이 되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 간에. 네?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전염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세균 감염병은 그런 환경에 집단으로 노출이 돼서 전 세계에서 1, 2차 대전 때 전부 전쟁을 치르고 면역력이 낮아져 있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 그 비슷한 환경에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염이 되는 거는 바이러스하고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세균 감염 질환만 발생을 했던 게 아니라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합쳐진 게 박테리아예요. 네? 그래서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은 세균 감염 질병하고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 함께 일어나요. 네? 그래서 간혹 전염도 됐어요. 그런데 세균 감염 질환 100% 세균 감염 질환은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이 안 돼요. 사람 간에 전염이 안 돼요.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노출이 똑같이 됐을 때 똑같이 감염 질환이 일어나는 감염병이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에는 세균 감염 질환은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간혹 저기 뭐야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같은 아이들, 왜 우리 뉴스 같은데 이렇게 텔레비 보다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지하에서 생활했는데 곰팡이가 쓸어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케어를 못 해주니까 음식도 잘 못 먹고 면역력도 낮고, 그 다음에 십수년간 그 곰팡이가 심한 곳에서 노출이 돼 있고, 예?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낮을 때부터, 예?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질병도 바이러스나 또 다른 질병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에 의해서 또 다른 질병도 갖고 있을 테고, 그런 면역력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른은 잘 안 걸려요. 세균 감염 질환은 그러한 환경이라도. 근데 아이들은 걸려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간혹 세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그 아이들도 또 치료가 돼요. 항생제로, 질균 감염 치료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세균 감염 질환은 발가락에다가 떡을 치고 있어요. 지금 살인캐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원액을 쏘고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다. 미친 새끼, 사이코 새끼,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 말 못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마에다가 땀인 것처럼 갖다 때리고, 아우 손에다 쏘고, 부정연재, 병신 새끼. 그래서 세균 감염 질환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거의 99.99% 이상은 안 일어나요. 현대에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질환인데 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병 얘기를 다시 하자면 중요한 얘기였어요. 세균 감염 질환은 거의 일어나질 않는다. 인류의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등 모든 질환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찍어보세요. 고혈압, 바이러스, 세균. 모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데 세균은 감염이 안 돼요, 요즘은. 그다음에 치료가 돼요. 100% 거의 완치가 돼요. 예? 그래서 현대의학은 여러분들이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단은 염증이 발생, 똑같아요. 이 질병 발생 이 단계가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으로 발전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난치병, 죽는 거죠, 일찍. 병으로. 그게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증상인데, 예? 현대의학은 이 염증 질환,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염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이나 위에 이제 염증이 발생한 환자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요. 이제 이게 WHO의 매뉴얼이에요. 말 못하게 계속 펜타를 써요. WHO의 매뉴얼이에요. 현대의학 의료인들은 이 버벅거리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펜타를 계속 써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예? 의료인들도. 예?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장비도 거의 없고요. 초기 단계이니까. 예? 장비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는 염증 질환이 최초 질환인 1차 질환인 감염 질환인 1차 질환인 염증 질환이 발생을 하면은 WHO의 현대의학의 매뉴얼이 뭐냐면 30일간 항생제를 투여하게 돼 있어요.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현대의학이 가진 건 항생제밖에 없어요. 세균 감염 질환제,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는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생제로 일단 있는 거 항생제로 투약을 해서 30일간 투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염증이 생겼는데 뭐 관절염이라든가 모든 질환이 염증이에요. 빈혈, 고혈압, 당뇨도 다 염증 때문에 발생을 해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으로, 네? 그 다음에 난치병, 불치병으로요. 그래서 염증 질환이 발생을 하면은 30일간 항생제를 투약을 해요. 현대의학이. 그래서 30일 안에
치료가 되는 환자들은 완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세균 감염 질환자이고, 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모두 질병관리청에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등록을 해요. G코드로. 예? 즉 코로나로 말하면 코로나 무증상자예요. 예? 이거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표본 조사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도 계속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죠. 현대의학이 항생제는 30일 이상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생제는 30일 이상 투여를 하면은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또 빨리 악화가 돼요. 염증 질환이 더 만성 질환으로 더 빨리 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현대의학이 모든 질환에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예? 왜 그러느냐? 30일간 염증 질환에서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세균 감염 질환자는 완치가 되는데, 바이러스 질환자는 완치가 안 되고 이제 염증 질환이 만성 염증 질환으로 악화가 되고 암 희귀병으로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이름만 바꾼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데. 왜? 치료를 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하는 척. 예? 그래 놓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세포가 파괴되면은 그 죽은 세포의 노폐물이 염증이에요.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세포들이 죽어서 쌓이는 거예요, 몸에. 죽은 세포들이, 노폐물들이. 만약에 위험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위험이 발생했다. 이제 간염이 발생했다. 말 못하게 하려 펜탈스라고 그래요. 간염이 발생했다. 간의 모든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하면서 그 간세포들이 죽은 게 염증이에요. 그 간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이 모인 게 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염증 질환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용종이 되고 용종이 나중에 암이 되죠. 예? 그게 어떠한 과정이냐면 바이러스의 간세포가 죽어서 이 인체 생리는 간세포는 전부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죽은 세포들이 생기면 그게 모이게 돼요. 응집을 시켜요. 왜? 몸 외부로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몸 육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종기라든가 상처가 이만큼 화상을 입었다든가, 예? 뭐 쓸렸다든가, 그러면 점점 이 상처가 좁아지면서 노랗게 고름이 생기죠. 종기도 마찬가지죠. 이만큼이 썩었단 말이에요. 피부가 어떠한 이유로.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 노랗게 고름이 생겨서 짜면은 쭉 나오죠. 그게 뭐냐면 죽은 세포들을, 노폐물들을 응집을 시키는 거예요. 가운데로. 외부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몸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부에 생기는 고름 덩어리예요. 예? 그게 용종이 되는 거예요. 뾰족하게. 이 간이나 위에. 그래서 염증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모인 게 용종이고, 용종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세포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제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 모인 게 커지면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암세포라는 거를 많이 텔레비고 어디서 많이 보죠. 시커멓죠. 세포가 죽은 세포들이 모여서 썩어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간암이 왔다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제 세균은 현대의학이 말을 못하게 해서 펜타닐을 다리에다 쫙 쏴요. 버벅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와, 다리에다 얼마나 쏘는지, 와, 살인캐스 펜타닐을 온몸에다가 땀인 것처럼 스타일린산까지 쫙 쏘고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지금. 네? 덥지도 않은데. 네? 발열제하고 뜨겁게 몸 뜨겁게 후끈하게 만드는 발열제 쏘고 땀인 것처럼 온몸에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기억상실제 쏘고요. 얼굴에다 기억상실제 쏘요. 비소 쏘고요. 미친 새끼. 아유, 사이코 새끼. 대구 서구 정신병원 미친 새끼, 사이코 새끼. 그래서 세균에 이제 감염돼 가지고 암 같은 건 안 와요. 어? 절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30일간 항생제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안 되면 모두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염증 질환자부터 만성, 그래서 30일간 치료 안 된 사람을 만성 염증 질환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 만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30일간 염증 질환이 치료 안 된 사람을 만성 질환이라고 부르고, 현대의학은 만성 질환자부터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테레비에 암이나 그 원인 찍으면은, 치시면은 원인 찾아보시면은 전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세균 때문에는 이제 감염도 잘 안 되고 치료가 돼요. 그래서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국민들을. 지난 100년간 현대의학이 WHO가 이렇게 속여온 거예요. 뭐라고 속였느냐? 즉 아버지가 이제 바이러스에 간이 감염이 돼가지고 암이 생겼다. 그럼 그 바이러스는 가족들에게 이제 제일 먼저 전염이 돼요. 호흡이나 호흡, 같은 집에서 호흡을 하거나, 또 같은 집에 안 살아도 자주 만나거나, 일가 친척들 자주 보죠. 예? 일가 친척들한테 이제 호흡이나 접촉으로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라는 거. 세포, 요 정도의 터치만으로도 감염되고, 같은 공간에서 수시간이나 수분만 해도 감염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공항에서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잖아요. 백화점에서 뭐 1번 감염자가 뭐 100명에게 감염을 시켰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하고 뭐 끌어안아요? 아니에요. 뭐 그 사람하고 뭐 같이 옷 벗고 끌어안아요? 감염되라고?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호흡만 해도 감염돼요. 네? 가벼운 터치만 해도 감염되고,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자식한테 감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암을 일으켰던 바이러스는 자식이나 가까운 인척에게 감염이 되고, 응? 그 아버지의 간에 감염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에는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간세포를 감염시켰던 바이러스에는, 예? 아버지의 간세포가 새겨져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자식한테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자식의 몸에 들어와서 간세포를 찾아가요. 이게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이라고 그래요. 유전 물질. 예? 똑같은 장기를 찾아가요. 예? 그래서 똑같은 질병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 그럼 자식도 간암에 걸리고, 아버지가 고혈압에 걸렸다? 그럼 자식도 고혈압에 걸리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가 아버지에게 간의 세포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간암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자식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간을 찾아가가지고 바이러스가 자식의 간에 똑같이 염증하고 간암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이라는 건데, 유전자 복제 물질. 세균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바이러스 머리에다가 이빨 갖다 때리고 끈적끈적하게. 세균에는 그러한 유전자 물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균은 사람 대 사람이 전염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만큼은 전염이 돼요. 그게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감염자에게 똑같은 질병을 일으켜요, 바이러스는. 그러면서
간암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세포가. 당연하게 바이러스가 간세포를 감염시켜서 간세포를 파괴해서 그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똑같은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세포는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된다고 그러면은 간암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염증이나 암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간세포가 파괴가 돼서. 그 파괴가 된 세포를 현대의학이 떼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세포하고 간암이 일어난 세포하고 자식의 간세포하고 또 떼다가 유전자 그 검사하는 회사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전자가 똑같이 변형이 돼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 간암을 일으켰던 바이러스하고 자식에게 간암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세포가, 유전자가. 이게 유전자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현대의학은 환자들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딱 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염증질환, 만성질환, 암, 치료가 안 되는 염증질환, 만성질환, 암, 희귀병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질환이고 현대의학이 질병관리청에다가 바이러스 무증상자로 전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떠한 환자들에게도 바이러스 감염질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항생제로 계속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돈을 강탈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뭐라고 얘네들이 핑계를 대느냐? 염증 질환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다.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WHO가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짓말에 인류를 속인 거예요. 이건 인류 대사기극이에요. 예? 모든 질환자를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면서 모든 질환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염증 질환이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서 만성 질환으로 가면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면서 환자가 스트레스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만성 질환 염증이 발생해서 만성 말 못하려고요. 수은하고 펜타일하고 경륜제 써요. 환자가 스트레스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 질환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됐다고 거짓말해요. 그때도 당연히 항생제를 계속 투약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항생제 오남용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생제 오남용은 더 질환이 악화가 돼요. 더 만성질환, 암, 희귀병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면역력을. 그러니까 질환이 더 늦게 악화가 될 수 있는 것도 급격하게 악화를 시키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바이러스 질환자로 등록을 하면서 환자들에게는 당신이 염증 질환은 현대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다. 만성 질환은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질병,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발생해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다. 만성 질환에서 이제 암, 희귀병으로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합병증으로. 예?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유전병이다. 가족력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단계마다 속이는 거예요. 계속. 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유전병 가족력은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물질 때문에 아버지의 간하고 자식의 간이나 가족들의 간 세포가 똑같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형된 사진만 보여주고 아버지의 세포가 변형되는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간암 환자고 자식도 간암 환자고 그 후대도 계속 간암 환자고 현대의학은 이건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치료를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그 가족은 대대로 그 의료인들의 그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고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암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염증질환, 만성질환 단계를 다 거쳐요.
그럼 그 사람은 긴 시간 아파왔고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응? 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이 되면 유전병이라고 할 정도면 이제 난치병, 불치병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대대로 그렇게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고통에 시달리면 니는 삶을 살다가 또 얼마 못 사는 거예요. 대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WHO의 매뉴얼로. 네?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한 짓거리예요. 네? 그리고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화학무기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 신경적인 화학무기 테러에서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히면서 테러범으로 주해서 재산 뺏고 죽이고 있어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긴급 대응팀이래요. WHO에. 완전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나치 새끼들. 인류를 이렇게 속여온 거예요. 네? 지난 100년간.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글을 쓰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테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네? 딱 요만큼이에요, 지금. 여기 줄 거놓고 여기 줄 거놨죠? 자, 자세히 찍어볼게요. 네? 자, 보세요. 가족력 유전병 해가지고 여기 설명했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런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가 돼요. 이들의 만행이. 네? 제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8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듣고 하나라도 틀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네? 이런 인류를 무슨 병신 취급을 하고, 네? 이러한 교묘한 수법, 교활한 거짓말로 인류를 속이고 고통 속에, 네? 네? 그 질병으로 얼마나 환자들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든 의료인들이 WHO 현대의학 의료인들이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 걸 전부 환자와 가족들하고 인류에게 전부 전가를 시키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서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입니다. 왜?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식은 부모를 얼마나 원망할 거죠? 평생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살겠어요.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에요. 예?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새끼들이죠. 예? 그 의료인들이 한 명에 안 그런 의료인들도 많아요. 훌륭한 의료인들도 많고요.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시스템은 이렇지만 그 와중에도 뭐 수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 뼈 부러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구조적인 수술 같은 거, 그다음에 요즘 뭐 좀 인터넷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뭐 외상외과인가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응급 처치해가지고 응급 치료해가지고 사람 생명 많이 살리는 의료인분들 계시죠. 그다음에 뭐 전시회 의사라든가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거의 봉사하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훌륭한 의료인들 많죠.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모르는 제가 말로 다 못하는 훌륭한 의료인들도 많을 거예요. 또 전시에 간호사며 의사며 그 폭탄 터지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적십자 녹십자 이 사람 적십자들은 그 적군까지도 치료를 하죠. 네?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인류를 뒤통수 까고 온갖 거짓말로 단계별로 질병 단계별로 예?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 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죽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외에 가족을 원망하게 만들고 유전병 가족력이라고 해보세요. 가족을 얼마나 원망할 겁니까? 제 아는 사람도 엄청나게 원망하는 걸 봤어요. 부모를 원망하는 걸. 술 먹으면. 야, 아버지가 50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야, 나도 간염이고 간암이야. 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식도 그럴 거고 그 사람의 자식도. 그런 사람들은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네? 이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국민들이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이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걸 요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요거 제가 지금 작업하는 날, 작업에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인류에게 이걸 못 알리게 하려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무기 테러를 불법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